KF-21 보라매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이미 1,500번을 넘게 진행되면서 사고나 문제 하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많은 국가들, 특히 전투기 생산 국가들은 상당히 놀랍고 뛰어난 성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산 전투기를 생산하려고 했지만 시험 기간 동안 추락하거나 설계 미비 또는 기타 여러 문제 때문에 연기되거나 일정이 지속적으로 늦춰지는 사례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시험 테스트 비행이 한 번도 일정이 늦춰지거나 연기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양산 1호기까지 제작에 들어갔고 총 2,000번의 시험 비행 역시 얼마 남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사실상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투기 핵심 부품인 엔진을 직접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까지 나오고 단계적으로 개발 비용 계획까지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순 부품 국산화를 넘어 완전 독립형 전투기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일본도 과거에 자체 제작을 위해 10년 이상 투자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으며 중국 역시 수십 년에 걸쳐 수십조 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결국 러시아 엔진을 역설계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러시아는 미국의 엔진 기술보다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실제 사용 시간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특히 5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제작 기술과 고온에서 기계적인 강도와 내산화성, 내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금 소재 기술, 내부의 정밀한 공기순환 설계를 통해 소재를 냉각시켜야 하는 고정밀 주조 기술, 수만 RPM의 터빈 블레이드 회전에도 안정적으로 회전하고 파열되지 않는 내구성 등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해선 국가의 기계산업과 금속산업, 제어계 측기반 기술 등의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 1,500도씨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발전용 H급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전투기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초내열압금 개발 역량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1979년부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를 시작한 이래 F-15K, T-50 수리온 등 다양한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였고 누적 생산량 1만 대 이상의 엔진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적어도 다양한 항공기 엔진의 부품 조합, 내부 설계 등 필요한 구조와 부품들을 조합해온 경험이 축적돼 있고 조립 완성품을 위한 방대한 인증 시험 데이터 역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항공기 엔진이 완성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증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증 테스트의 종류와 실제 인증을 위한 세부 과정들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십 년간 경험한 것입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협력하여 초내열압금 및 타이타늄 소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64종의 핵심 소재 중 17종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5,500파운드급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통해 항공엔진 자립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무인기 및 유인기에 모두 적용 가능한 중소형급 엔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개발 중입니다. 2013년부터 개발하여 현재는 실물 엔진을 공개했고 올 하반기부터 실제 무인기에 탑재하여 시험 비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엔진 출력 시험 결과 당초 목표였던 5,500파운드를 상회하여 약 8,000파운드급 출력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터빈 입구 온도를 약 1630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초내열 합금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의 핵심 기술인 초내열 합금 제조 기술, 엔진 설계 기술, 그리고 세부 부품 제작 인프라까지 일정 부분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로 보다 높은 출력의 엔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정부도 전투기 엔진 개발을 주요 산업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투기 엔진 개발이란 군관민이 합심하여 최대 역량을 발휘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일찍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헌법 개정 전인 최근까지 자국산 무기를 해외로 수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재 개발 및 정밀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었으나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엔진을 개발하더라도 일본 국내,
즉 자위대에서만 사용되고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 투자, 개발, 생산, 회수, 재투자라는 성장 사이클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외 국가와 공동 개발함으로써 해결해 보려 했지만 국가 간의 무기 공동 개발은 그 사례만 보더라도 지극히 험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F-35 전투기의 개발 기간만 보더라도 매우 길고 복잡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약 20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미국 단독으로 개발한 것이 아닌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역시 1986년부터 전투기 엔진 개발 프로젝트인 카베리 엔진 개발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패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도의 기초 기반 기술 역량이 부족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프랑스 등과 기술 협력을 모색했으나 이조차 여의치 않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렇듯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산업적 역량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재 기술, 정밀 제어 기술, 전지 제어, 기계공업 등 거의 모든 제조 분야에서 탑티어 기술을 보유해야만 시도할 수 있는 도전입니다. 거기다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물샐 틈 없이 가능한지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2030년대 중후반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까운 미래의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자리잡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